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새해 첫 금요일인데 시장에 특징이 좀 생겼네요. 그래서 그 특징 중심으로 짧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요일 하락, 즉 어제죠. 어제 새해 첫날 하락, 코스피 입장에서 하락과 금요일, 오늘 하락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란과 미국이 지금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실질적으로 벌써 뭐 충돌이 일어난 거는 맞는데 앞으로 더 그게 심화될 건지, 심화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수급적인 측면으로 시장, 뭐라고 해야 될까, 금융 측면으로, 하여튼 이건 이따가 얘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특징주로서 대한금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뭐 대한금속의 내용을 뭐 언급할 건 없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지 정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요일 하락은요.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새해 첫날부터 며칠간은 개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12월 달에 매도를 많이 한 만큼 다시 채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큰 손들이나 개인 투자들 전체적으로 12월에 뺐던 게 예수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뭐 빼가지고 인출해서 뭘 쓰고 막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무슨 뭐 돈을 빼서 쓰고 다시 또 돈이 생기면 넣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개인 투자들은 일단 계좌에 들어간 거는 일반적으로 빼지 않고 거기서만 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세금 피하려고 뺐던 돈은 그대로 예수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또 1월 되면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은 2019년에 묵은 때를 제거하면서 2020년에 새로운 종목들로 편입을 하겠죠. 당연히 2020년에 기준에 맞춰서 뭔가 회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19년의 성적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뭐 배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았으니까 뭐 다시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인들이 사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떤 첫날 혹은 한 3일 혹은 첫 주 정도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코스닥 기준 2,800억을 매수했고 코스피도 2,800억 비슷하게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어제 하락은 이 관점에서 하락이 많았어요. 어제 하락한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어제 하락한 종목들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딱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캡처를 좀 해놨는데 자, 이거거든요. 자, 잠깐만요. 요거를 크게 보려면 키워지나 됐다.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어제자 하락 종목들이에요. 코스피에서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여기서 올라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을 봅니다. 아, 이거 화면 어디 갔어? 자, 수급을 봅니다. 그래서 웅진. 자, 어제자 딱 이 위치를 보실 거예요. 딱 여기다 체크를 해놓고 딱 지금 요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이 뭘 했는지. 어제 웅진이 시장이 어제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10% 빠졌어요. 요 위치와 요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몇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볼게요. 쭉 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지금 종목의 느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제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잠깐만요. 여기를 좀 크게 요 위치를 살펴보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종목의 느낌을 한번 그냥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을 한번 보세요. DB손해보험 기관들과 등락률 기관 매수 매도 흔적과
등락률, 어제 시장에서 빠진 등락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기아차 4% 빠졌죠. 기관들 48만 주 매도. 메리츠 화재 그쵸? 4%. 현대해상 그쵸? 그 다음에 LF 지금 저 동그라미 친 위치가 안 바뀌고 있어요. 동서 동아소시오홀딩스 크진 않네요. LG 그 다음에 LS산전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락한 종목들 순서대로. S51 그쵸? 그 다음에 효성 그 다음에 웅진 코웨이 현대 모비스 또 벌써 한 칸이 다 됐어. 한 두어 개만 더 볼까요? 그 다음 거 롯데 지주 현대 글로비스 한온 시스템 딱 요 정도 3% 정도 이상 하락한 종목들의 느낌이 어떤가요? 딱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상한가가 센트럴 모텍이나 흥구석유, DMT,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가요? 다가오는 느낌이 지금 방금 전에 체크를 했던 종목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들이 위주죠. 다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이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뭐 시장이 뭐 바닥이라며 야, 나 지금까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시장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며 누가 그러던데 나도 한번 주식 한번 해볼까? 뭘 사지? 우리 집 TV가 LG네? LG 사야겠다. 이런 정도의 종목들인 거예요. 방금 언급된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예로 봐도 되겠네. 삼성전자가 1% 빠졌을 텐데 어제 235만 주 기관 매도 나오고 개인들이 잔뜩 살면서 1% 빠졌어요. 당연히 시장은 코스피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종목들이 어제 굵직하게 코스피에서 하락을 지배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은 코스피에서 올라갈 이유가 없었고 올라갈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종목들이 빠지니까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빠지니까 어디선가 종목이 빠졌겠죠. 당연한 건데 어떤 종목군들이 빠졌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빠졌는지를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야 2018년 19년도에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네. 그럼 2년 정도 빠졌으면은 2020년에 주식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삼성생명,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식을 아예 관심 없어하는 친구도 어제 처음 해가지고 삼성생명을 사고 손실을 보고 있다. 주식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삼성생명, LG, 삼성전자 이런 거 산다는 겁니다. 다 아는 거, 남들이 다 아는 거. 그런 쪽의 개인들이 엄청나게 자금이 어제부터 몰리고 있어요. 개인 매수 코스피에서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의 자금들 그거를 거기다 대고 기관들이 팔았다는 겁니다. 물론 기관들이 팔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배당 관련된 얘기라든지 포트 조정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어제 주도하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자 주식을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쳐요. 그거 2-3% 대형주 3-4% 빠지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빼고 뭘 해야 될까 무슨 오늘 예를 들어 어제 그렇게 해서 빼가지고 뭐 센트럴 모텍을 살까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종목을 합니다. 그냥 그 종목을 해요. 한동안 그 종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 자금일 뿐입니다. 그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은 그런 물량들에게 그냥 기관들이 팔고 다시 기관들이 뭘 사겠어요? 기관들은 포트 조정 해가지고 메이저 물량들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써니전자를 공략한다든지 에이프로젠 쪽을 한다든지 뭐 KNN 한다든지 막 다른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좀 굵직한 종목들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기관성 자금으로 센트럴 모텍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아니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들 그걸 공략해서 뭐 신테카바이오를 한다든지
바이오 솔루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동하는 흔적들도 같이 추적을 해서 봐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하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근데 오늘은 2번과 연결이 되겠죠. 오늘 하락은 뭐야? 오늘 하락은 왜 하락했지? 물론 어제 내용도 오늘도 같이 적용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의해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뭐 뉴스를 다 보내드렸잖아요. 뉴스를 공유해드린 시간이 언제더라? 그게 나온 시간 오전이었죠? 오전 10시 정확히 제가 그 4시간 전이니까 11시 때네. 11시 때 미국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가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오전 10시 정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쯤에 나오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코스닥이 꺾이기 시작했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젯밤에 오버페이스로 끌어올렸던 미국 증시의 선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너무 간밤에 달리긴 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나스닥 제가 어제 분봉 보고 자기 전에 확인한 게 한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평범한 뭐 상승이고 종가까지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그 자리에 있겠거니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막 끝까지 달려버렸네. 그래서 얘는 너무 오버인데 하면서 약간 이제 조정도 생각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꺼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현재 1월 3일 오후 3시 48분 기준으로 0.85% 정도의 선물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뚝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뭐 그걸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주말이 부담스럽다 하면은 뭐 이렇게 일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0.8이면 요 정도에서 시작하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1%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주말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 수 없는 거니까 충돌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란은 뭔가 이렇게 약간 몸살이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보면은 보복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아서 선물이 회복이 안 되고 선물 빠지고 오전에 빠지고 10시 때부터 빠졌네. 10시 빠지고 현물도 빠진 거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끝났습니다. 회복이 되는 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안 빠지고 끝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고 더 안 빠지는 정도는 증권가에서 약간 제한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고 예를 들어 뭐 진짜 전쟁이 좀 길어지고 진짜로 발생하고 무력 충돌이 좀 심화된다라는 생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선물도 빠지다가 말았거든요. 미국 선물도 사실 이 정도 빠지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흥구석유가 상한가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이때도 주말을 앞두고 있었을 때인데 약간 이때도 유가 급등 무력 충돌 관련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이거 아니다. 여기 다음날 이게 주말을 지나고 나서 뚝 떨어져 시작했어요. 상한가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과정으로 막 올랐다. 물론 거래 자체가 다릅니다. 거래 규모가 완전히 달라서 그때랑은 내용이 다르겠지만 이걸 다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내용에 따라 많이 뒤바뀔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주말 사이에 사실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또 실망 매물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실망 매물은 곧 시장의 반등을 의미할 겁니다. 약간 빅텍의 개념하고 오늘 빅텍이 5% 정도 올랐는데 빅텍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유가 관련해서 중동 지역 불안하면 유가 급등한다라는 뭐 그런 원리 때문에 실제로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사실 북한과의 이게 약간 먼저 북한 쪽으로 매집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북한 내용에 의해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샀다면 최근에는 뭐 어떻게 뭐 중동 지역에 이런 미군의 공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뭐 알았는지 참 신기하게 외국인들이 빅텍을 항상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급등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 빅텍이 외국인 매수를 따라서 매수를 좀 모아놓고 외국인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해놓고 한번 급등 나올 때마다 파는 그런 전략이 유효했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대북주가 탄생하고 약간 정권이 이번에 바뀌고 나서는 그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죠. 빅텍이 이제 대북주에 묻혔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빅텍도 다시 옛날처럼 외국인들의 매집하고 또 급등해서 또 외국인 털고 나오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근데 이건 예전처럼 좀 활용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뭔가 매집하고 있으면은 또 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냥 추측만 조금 하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뭐 그냥 공략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보다는 시장을 참고 삼아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거랑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활용해서 꽤나 짭짤하게 빅텍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대한금속인데 이거는 간략히 그냥 시장 특징 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새해가 되자마자 최대 주주 매도가 되면서 하한가를 진짜 순식간에 간 다음에 점하한가를 갔는데 450만 주가 뭐 풀리지도 한 번도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파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량을 아무도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16분 동안 그냥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날 무슨 예를 들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시무식하거나 정신없어서 바빠서 회사 일이 바빠서 얘를 신경 못 썼다면 그냥 꼼짝없이 16분 뒤에 확인해서 하한가 팔지 못하고 다음날도 점하한가, 잘못하면은 월요일도 점하한가 갈 수 있는 정말 정말 황당한 모습을 가장 새해 1등으로 보여준 종목인데, 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활용을 하자면 월요일에 만약에 점한가의 출발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대기 상태로 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주 이하를 뭐 공략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어. 물론 월요일에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면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요. 오늘까지는 아직 더 내려갈 공간이 좀 많아서 안 되고, 얘도 바닥에서 400% 500%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더 공간이 벌어지면, 이격도가 벌어지면 얘는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에 참고삼아 준비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방송으로는 에스모 같은 케이스로 많이 보신다면은 얘는 뭐 설거지 파동이 나와서 한 번 더 점하가 가고 이날 하한가 출발을 처음에 보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날 거래가 엄청나게 실릴 겁니다. 대한금속도 하한가가 풀리는 날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릴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대국민 문자주도 아니고 정상적인 코스피 종목에서 최대 주주 매도로 인해서 그냥 급격히 빠졌으니까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가 나온다면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 약간 450만 주를 소화할 수 있는 시장 거래가 충분히 나온다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분산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매상과 분공침의 개념 다우이론의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계속 순환을 해요. 종목들은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갑니다. 중간중간에 삐쭉삐쭉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분산 과정으로 추정이 되는 것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승 과정에 있을 때 조금 시간을 끄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상승 과정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좀 그걸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급락이 안 나왔으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상승 과정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종목마다 그 흐름 맞춰서 보기 판단하는 거고, 저는 이 종목을 어쨌든 대한금속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저는 분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SNW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SNW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때예요. 이때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낸 다음에 묵직하게 낸 다음에 이거 그냥 다 되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분산 과정으로 자꾸만 호가들이 체결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 매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급락을 했어요. 분산 과정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맞고, 한 번도 시세 내지 않은 매집 과정에서 차라리 시간을 끌더라도 거기에 있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일단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 시장은 뭐 이란과의 충돌이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출렁임이 있을 정도고, 이거 재료 소멸되면 만약에 진짜 무력 충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재료 소멸이 될 겁니다. 한번 충격을 준 다음에. 어차피 미국 증시는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딱 거기에 걸맞는 사유가 또 나온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흐름 거쳐서 또 원래 가야 될 길을 또 갈 겁니다. 우리 시장이 딱 그런 위치에 또 직면하기도 했었어요. 코스닥도 상단부 저항에서 여기서 또 어떤 내용으로 조정을 나올지 딱 지금 이슈거리가 하필 딱 생긴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딱 마침 여기서 조정 받을 만한 거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시 자리 잡는 거는 금방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는 뭐 없고 이 정도로 끝낼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